대공포 차량 장갑차 미사일 차량은 이동 중 무인기를 공격을 못한다는 게 흠이지. 비오도 이동 중엔 공격을 못함 사이즈를 적용하지 않는 한.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중국에 지대공 미사일과 무인기, 또 전투 식량까지 지원을 요청했다는 서방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국으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에 보낸 외교 전문의 내용의 밝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중국의 지원을 요청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해당 품목에는 지대공 미사일, 무인기, 정보 관련 장비, 장갑차, 보급 차량과 지원용 차량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전투 식량도 러시아가 중국의 지원을 요청한 품목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군의 전투 태세가 미흡한 수준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 소속 무인기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더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서부 루비우 부근 야보리우 군기지를 공격하는데 활용됐던 러시아군 소속 무인기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무인기가 야보리우 상공을 먼저 선회한 뒤 폴란드 영공으로 진입했으며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되돌아왔을 때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보다시피 러시아 침략군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영공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군사 드론으로 러시아의 장갑차를 격추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는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장갑차 행렬이 파괴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군사력 측면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연료 호송대와 공급 트럭, 장갑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을 공격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 타격을 가한 드론은 터키산 바이락타르 TB2인데요. 우크라이나는 2019년부터 TB2 드론을 보유해왔으며 3년간 총 50대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TB2는 터키 업체 바이카르 테크놀로지가 개발 제조했습니다. 1984년 설립된 이 회사는 정밀 가공 공급업체로 시작해 2000년대부터 무인항공기 개발에 뛰어들어 현재 터키의 대형 민간 방위업체로 성장했습니다. TB2는 터키가 미국, 중국, 이스라엘로부터 외교적 이유로 자국 드론 판매를 거부당한 뒤 10년 동안 자체 개발한 제품입니다. 특히 미국 MQ-9 리퍼와 같은 공격용 드론으로 설계됐습니다. 빔 2개가 장착된 V형 꼬리 날개가 있으며 항공기 뒤쪽에 위치한 열 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동체는 탄소섬유와 케블라, 하이브리드 복합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접합 부분은 정밀 컴퓨터 수치, 제어 CNC, 가공, 알루미늄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TB2는 무인항공기로 지상관제소와 교신을 통해 조종됩니다. 날개 아래에는 터키 방산업체 로켓산 로켓찬의 맴레이저 유도미사일을 최대 4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장갑차나 군시설에도 강력한 폭발력을 보이는 경량 15kg 및 소형 미사일입니다. 또 공격과 정찰을 위해 전자광학 카메라 모듈, 적외선 카메라 모듈, 레이저 지정자,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레이저 포인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TB2를 활용한 드론 작전은 개전 초기 러시아의 진격을 늦추는데 기여했으며 러시아 군대의 예상치 못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미국과 유럽 군사 분석가들은 설명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터키가 생산한 군용 무인기가 전장은 물론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터키제 바이락타르 TB2는 세계 최고의 군용 무인기로 꼽히는 미국의 MQ-9 리퍼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운용 범위는 약 320km로 MQ-9 리퍼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장착 가능한 무기도 제한됐는데요. 그러나 MQ-9 리퍼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가격을 고려한다면 최상급 성능을 발휘한다는 평가입니다. 바이락타르 TB2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을 비롯해 시리아, 리비아 등과의 무력 충돌에서 이미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군대가 사용한 바이락타르 TB2는 아르메니아 군대가 운용한 러시아 ZT-72 전차에 천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가 20여 년간 점령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되찾은 것도 터키제 드론 덕분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처럼 현대전에서의 무인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 소식통은 특임여단 자폭형 무인기가 도입되면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정권 수뇌부가 핵미사일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데 유용한 수단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 또 육군을 중심으로 군 당국은 다양한 국산 소형 자폭형 무인기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한화, LIG넥스원 등 국내 업체들도 선진국 제품을 모델로 국내 개발에 뛰어들었다는데요. 그 모델 중에 하나가 미 육군 및 해병대가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 블레이드입니다. 미 에어로바이런먼트가 개발한 스위치 블레이드는 아프간전, 데이즈 작전 등 여러 실전에서 이미 활용됐다고 합니다. 최대 10km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수류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리퍼와 비슷한 국산 무인기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국산 중고도 무인기 무하브가 그것입니다. 현재는 감시 정찰 기능만 있는 무인 정찰기지만 리퍼처럼 폭탄 미사일을 장착하는 무인 공격기로 개량될 예정입니다. 길이 13m, 폭 25m로 최대 고도 13km에서 운용될 수 있고 비행시간은 최대 24시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 국가에서도 이 무하브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무하브는 6에서 13km 상공에서 100km 밖을 들여다보며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전자광학 및 적외선에 이어 카메라는 한화 시스템 4는 LIG넥스1에서 제작합니다. 본 사업을 위해 LIG넥스1은 해상도 30cm급의 고해상도 합성 개구레이 단액서를 개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무하브는 전장 13m, 전폭 25m, 전고 3m로 MQ-9 리퍼보다 더 크며 엔진은 약 1200마력이고 최대 고도 45,000피트. 운용시간은 24시간으로 MQ-9 리퍼 14시간보다 더 깁니다. 무하브는 서해상에서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잠실 서울운동장의 좌석을 정확히 식별해 우리군 관계자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중고도 무인기는 정찰형 이후에 무장형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고도 무인기에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무장 장착대가 추가되었으며 양쪽 날개에 2개씩 장착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헬파이어 미사일은 국산 천검 미사일을 장착할 계획인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문물도 폭탄의 투하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향후 미사일의 탑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적의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고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하는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 핵심 기술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저피탄 무인 비행체에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 4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비행체용 전파 흡수 구조, 레이동 나동,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 흡수 도료 등의 기술로 모두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무인기 개발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에드가 개발한 전파 흡수 구조는 외부에서 발사한 레이더 신호를 기체 구조를 통해 흡수, 비행체의 레이더 반사 단면 저하 시즈를 줄이는 기술인데요. 레이돔은 주파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자파 신호를 투과하거나 차폐시킬 수 있어 비행체에 장착된 안테나가 적의 레이더 신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스텔스 무인기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원합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무인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듯 이번 우크라 전쟁에서 우리 군은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무인기에 의해 전쟁의 결과가 달라지는 세상은 이미 왔습니다.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터키는 늘 실전을 하기 때문에 현대전에 필요한 무기를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터키의 전투 경험을 배워야 한다.
이번 침공으로 구식 무기는 쓸모없고 돈과 병력을 소모할 뿐인 걸 알게 됐으니 미래지향적인 무기를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체계적인 군사 조직과 우리 군의 재래식 무기를 최대한 개량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얕보고 덤볐다가 된통당한 것이다. 무장형으로 400대 보유해라. 엄원 K2표 항공모함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 말고 보아하니 이 노인네 같은 국방부 장군들부터 바꿔야 된다. 40대로 죄다 바꿔라. 진심이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푸틴 나쁜 놈이다. 천벌받을 거다. 마구잡이로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이네. 우리도 좋은 무기를 가지면 좋겠어요. 다음을 위해서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